이르면 오늘 검찰이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목과 관련해서도 남상권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건포에 딴 데 그 있겠죠. 15만 건이나 되는 걸 뭐 분류해가지고 창원지검에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이달 안에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정도의 내용이 공개될 걸로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선택적으로 공개할지, 시간 순서대로 공개할지, 그건 이제 검찰의 이 선택이겠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건폰 자체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맹태균 씨가 사용한 핸드폰은 그게 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검찰도 그렇게 특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이제 제출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나중에 한부받아야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 수사 보고서 형식으로 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입수를 해야 되죠. 환부를 받아서 대조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USB하고 황금폰 없다 그러는데 자꾸 웃으시는 걸 보니까 갖고 계셔요. 우리가 딱 갖고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 발표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빼고 발표해? 그러면 우리가 바로 크로스 체크 들어가겠어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량이 나왔는데요. 검찰에서는 마무리 수사 결과는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까지 70년간 항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검찰 70년 역사 가운데 마무리 수사 발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중간 수사 발표고요. 저는 그 검찰에서 관례적으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후로는 수사를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담길까 제가 추론을 해보면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금폰 부분, USB 부분을 무혐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봐요. 계속 수사. 왜냐하면 검찰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수사 상황을 보면 그 경험으로 봐보면 아마 검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그 현금폰 부분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분도 계속 수사하겠다. 지금 나온 것만 종결하고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 USB 또 현금폰을 굉장히 의식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기소되어 있는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고 그 김영선 의원의 어떤 그 선거 회계부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만 딱 발표를 하고 정말 중요한 황금폰이라든가 USB 그다음에 중요한 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단 한 차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수사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검찰이 면피형으로 아마 계속 수사하겠다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계속 수사만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소환까지를 열어놓고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정도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저도 들고요. 오늘 아침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이 명태균 씨가 원하는 중간 수사 결과에 어떤 게 담겨야 이분이 좀 그래도 만족할까? 이분은 보니까 그 일단은 구속 상태를 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이 순간이잖아요. 빨리 하루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의 이 혐의를 번 데 있어서 그 강혜경, 김태열 이 두 분을 기소하냐 안 하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역으로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두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홍준표, 오세훈 이 배신자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사실 검찰은 이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그 10월 13일인가요? 네. 그 명태균 씨가 그 포렌식 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거기서도 상당한 정보가 나고 CCTV에서 보니 사진 촬영하는 것까지 다 그 확인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후에 이미 한국폰을 확보해서 또 PC에서 모든 정황적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김건희까지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지금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 아마 그 종결한다라지는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그렇죠. 저도 계속 한다는 뉘앙스는 필치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정작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의 검찰의 지금 태도. 그래서 뭐 저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이건 검찰에 맡겨서는 절대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그런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제 중간 수사 발표할 때 기자들이 엄청나게 갈 텐데 가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질문에 가고 김건희 씨 왜 소환 조사 안 하냐. 뭐 이게 아마 아주 폭포수처럼 질문이 쏟아질 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조만간 부를 거다. 그 조만간이 도대체 조만간의 어휘를 바꿔야 돼요. 지금 2달 넘게 지금 안 부르고 있는데.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23년 12월입니다. 2023년 12월. 그래가지고 그 2024년 4월달에 강혜경 씨를 4번이나 조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명태균 사건이 터지니까 9월달에 네. 그때부터 부랴부랴 좀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1년 한 4개월 됐나요? 네.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 신뢰는 이미 잃었다. 제가 보려면 검찰도 수사 결과 발표에 아마 계속 지난번에 그 김석우 차관도 네. 김건희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래놓고 오늘 발표잖아요. 저 같으면 소환 조사해라라고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게 공정하게 보여지는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거든요. 그걸 불러서 조사하지도 않고 결과를 발표한다. 다 답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검찰 입장에서 지금 뭐 탄핵 심판 받고 있는 와중에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 볼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보는 건가요? 검찰이 이제 속성이긴 한데요. 검찰이 자기들이 이제 해왔던 있잖아요. 관행.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면 결정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윤석열이 편을 섰다가 윤석열이 지금 탄핵이 되니까 여기도 편들기 어렵고 저기도 편들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럴 때는 좌우를 보지 않고 앞으로 보고 간다잖아요. 그 수사팀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원지검. 그 한때는 그 중앙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여러 명 가서 수사를 했었는데 특히 여론조사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복귀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하던 담당 검사를 일부는 인사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냐는 의심을 계속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당초 이게는 창원지검 차원의 할 수사가 아니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대검이나 대검의 특임검사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지검이나 서울에서 수사를 했었으면 그냥 대부분 다 관련자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창원지검에서 수사팀을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창원지검 몇 개 놓고 수사 인력 좀 저희들 정치권에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